2012년 일본 야마나시현의 터널이 갑자기 붕괴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장에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개통 이후 사고 때까지 36년간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민간의 관리를 위탁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笹子トンネルの事故は、笹子トンネルの天井板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吊っている吊り材の根元のアンカーが劣化して、スポッと抜けたというのが原因です。で、一つの場所が、抜けて、天井板が1枚落ち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隣にある天井板も、その重さを支えきれなくて、次々に天井板が落ちていくと。 일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30%,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70%가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問題はその後見つかった損傷した橋梁やインフラをきちんと直せるかというところで、直すための予算や技術が足りないというの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일본 도쿄에서 350km 떨어진 도야마시. 하천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을 잇는 다리가 폐쇄됐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 예산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一番近いコンビニがさ、あの橋あるもんだからさ、通れそう行けんがやじゃな。あ、そこにもあったんですね。そこな、その橋はだってさ、向かい側にあるがんだけどさ、行けんがよね。 편의점도 그 다리 건너서ずっと大回りせんとだな。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예산 부족에 도야마시가 내린 결정은 통폐합. 2,300여 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도와 이용 빈도를 조사해 교량 10%를 점차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できるだけ残せるものは残していく。もう古くなってもう危険な状態にあるという橋は撤去ないし更新をしていく。全く利用者がいないようなところであれば当然撤去していく. 하지만 도로나 터널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いかんせん他の自治体でもそういう取り組みってまだ始まったばかりだと思いますので、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ところは正直長い目で見た時にはちょっとまだ不透明なところはあるのかなとは思います。 민간이 관리하는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은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아리따공항 한 80km 되거든요. 80km를 가는데 왕복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6,000엔 정도 됩니다. 통행료. 보편적일 때는 비싸다는 걸 못 느끼는데 한국 갔다 오면 비싸다는 걸 느끼고, 또 일본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고속도로 타려면 굉장히 비싸다는 게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여행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2005년 고이즈미 총리는 고속도로 부채를 갚기 위해 일본 도로공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 성과로 2052년 이후 고속도로를 무료화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은 올해 초 고속도로 무료화는 211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번복했습니다. 今まで無料化すると言ってきたので、それを有料で永久に有料ですとは政治的に言いにくいので伸ばすっていうことにしてますけれども、これはもう将来にわたって無料にはなりません。 또 다른 사사고 터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 ちょっとタイミングが遅かったんですね。
はい、ですので韓国の皆さんにはぜひその省インフラということで自分の立場で何ができるのかというのを一緒に考えていただくと。 노후된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다. 일본 언론의 표현입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나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1년부터 30년 동안 1,014조 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평균 34조 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SOC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이 더 무의미한 SOC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없애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만들 때의 의사결정도 민주적이지 않은데 그럼 없을 때는 민주적이겠습니까? 인구가 2050년 4,7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51%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리 비용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회 기반 시설 관리에도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리 비용이 고스란히 이용자인 국민에게 떠넘겨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민자사업 만능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서로 동등한 주체들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이죠. 근데 기업은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시장을 원치 않아요. 기업이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독점이고 과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기업과 시장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시장에 맡겨놓는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하고 과대 포장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용인경전철 소송을 10년 동안 이끌어온 시민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감사 청구하고 주민소송하고 이럴 때 젊으셨어 보니까 벌써 10년이나 됐나 봐요. 10년 감상이 변한다는데 지자체가 변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전직 용인시장들과 전현직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실 1조 원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것을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번 건드려라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래야 본인들도 한번 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을 할 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다라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1심 패소, 2심 패소, 대법원 일부 승소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주민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당시에 민자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민자 사업하면 특혜, 이권, 비리 등이 연상된다고 했고 82%는 민자 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구조적인 사기인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짜증이 나지만 누군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를테면 정치인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 의사결정을 했던 시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편임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당장 추진이 쉬운 민자 사업은 미래 세대의 빚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작은 정부로 인해서 이런 민간 투자,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될 것을 민간 재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고통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특히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민간 투자 사업의 좀 문제라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사업 추진과 사후 검증 제도의 필요성. 과거 민자 사업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민간 투자 방식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있고 지금부터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과연 국가 재정의 문제하고 민간 투자 방식의 문제하고를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살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정치인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민자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떠받칠 재원을 부담해야 할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사회 기반 시설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